똑같은 닭띠인데 누구는 말년에 돈복이 왈칵 터지고 누구는 평생을 부지런히 살고도 손에 쥐는 게 없습니다. 닭띠 여러분, 로또도 아무 날 아무 번호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돈복이 터지는 그날, 그때가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닭띠는 그 돈복 터질 때가 태어난 해마다 다 다릅니다. 혹시 나는 대체 언제쯤 돈 걱정 좀 내려놓나? 요즘 마음이 무겁고 새벽잠이 줄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내 나이대 돈복이 언제 터지는지, 로또 한 장을 산다면 언제가 내 날인지 지금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돈복이 터진다는 게 명리로 보면 딱 두 가지로 갈려요. 첫째, 사주 안에 내 재물 글자를 갖고 있느냐. 둘째, 그 글자가 들어오는 때를 아느냐. 이 둘입니다. 그럼 닭띠한테 재물 글자가 뭐냐? 닭띠는 쇠의 기운이에요. 가을 들녘에 연근 곡식을 거두는 단단한 쇠, 잘 펴린 낙과 연장 같은 기운이죠. 그리고 쇠에게 재물은 나무입니다. 단단한 쇠가 나무를 베고 다듬어 비로소 값진 제목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그래서 닭띠는 사주에 나무 기운이 있으면 재물이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닭띠 전체의 큰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닭띠는 다른 띠랑 특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같은 닭띠라도 태어난 해마다 재물 글자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어떤 나이대는 쇠가 재물이고, 어떤 나이대는 물이, 어떤 나이대는 나무가, 또 어떤 나이대는 불이 재물이에요. 내 나이대의 곳간 위치가 네 군데로 완전히 갈립니다. 이런 띠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닭띠는 띠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정말 안 됩니다. 지금부터 4개의 나이대로 나눠서 내 나이의 재물 글자가 뭔지, 그게 언제 오는지 하나씩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내 나이대 나올 때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올해 기운부터 잠깐 짚을게요. 올해는 병오년, 위아래로 붉은 불기운이 2배로 강한 해예요. 쇠의 기운인 닭띠에겐 그 쇠를 달구는 불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죠. 불이 너무 세면 쇠가 녹을 수도 있고, 알맞으면 쇠를 단련해 명검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는 닭띠한테 변화와 단련의 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은 병오년이라도 나이대마다 작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나이대한텐 사람과 동료가 몰리는 운으로, 어떤 나이대한텐 문서와 귀인이 들어오는 운으로, 어떤 나이대한텐 자리와 직책으로, 그리고 어떤 나이대한텐 올해가 그대로 재물이 들어오는 운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올해 내 나이대가 어떤 운인지, 이게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에요. 나이대별로 들어가서 하나씩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보시다가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신 걱정이나 소망이 있으시면 댓글에 태어나신 생년월일과 함께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간단히 봐드리겠습니다. 재물대박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정성껏 살펴드릴게요. 자, 그럼 나이별로 들어가 볼게요. 한 가지만 먼저요. 사주에서 내가 다스리는 기운, 그게 바로 내 재물이에요. 이걸 재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오행을 다스리느냐에 따라 쇠가 돈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돈이 되기도 하고, 물이나 불이 돈이 되기도 해요. 그게 태어난 해마다 다른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재물의 큰 문이 가장 활짝 열리는 그 시기가 나이대마다 차례로 다릅니다. 어떤 나이대는 몇 년 뒤에, 어떤 나이대는 바로 올해부터요. 끝까지 보시면 내 나이대의 그 해가 정확히 언제인지 딱 짚어드릴게요. 자, 가장 어른이신 1957년생부터 갑니다. 올해 70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957년생, 당신의 재물은 쇠, 그러니까 금입니다. 왜 금이냐? 정유년은 천간이 정화예요. 한밤을 밝히는 촛불, 화롯불처럼 따뜻하고 은은하게 타오르는 불이죠. 이 불이 다스리는 게 쇠라, 쇠가 곧 당신의 재물이 됩니다. 그럼 이 금 재물이라는 게 현실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쇠는 불에 달궈지고 다듬어져야 비로소 값진 그릇이 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1957년생의 재물은 오래 갈고 닦아 야무지게 완성해낸 데서 나옵니다. 평생 다듬어온 전문성, 한자리에서 쌓은 신용, 돈과 사람을 다루는 노련함, 그리고 단단하게 연구로운 경험이죠. 따뜻한 불이 쇠를 천천히 단련하듯 당신이 평생 갈고 닦은 그것이 곳간이 됩니다. 사주를 풀어서 경금, 신금, 그리고 신금이나 유금 같은 쇠 글자가 있으면 그게 바로 당신의 노후 곳간입니다. 자, 그런데 1957년생은 올해를 특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왜냐면 1957년생한테 올해 병오년은 나와 같은 불이 한 번 더 겹쳐 들어오는 해거든요. 명리에서 이걸 비겁이라고 해요. 동료와 경쟁, 그리고 독립을 뜻하는 기운이죠. 무슨 말이냐면 올해는 사람이 몰리고 함께하자는 제안이 들어오고 내 힘으로 뭔가 새로 버리고 싶어지는 해라는 거예요. 기운 자체는 셉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건 꼭 짚고 갈게요. 같은 불이 둘이 되면 들어온 재물을 나눠 가지려는 손이 늘어납니다. 명리에서 이걸 군겁쟁제라고 해요. 내가 애써 거둔 곡식을 주변 사람이나 경쟁이 나눠 가져가는 흐름이죠. 그러니 1957년생은 올해 혼자 다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기보다 오히려 나누고 베풀 때 오히려 재물이 지켜집니다. 보증이나 충동적인 동업, 큰돈 약속은 한 번 더 따져보셔야 하고요. 그것만 다스리면
올해 들어온 사람과 기운이 내 단단한 쇠가 되어 남습니다. 제가 본 한 어르신은 이른 즈음에 사람이 몰리고 같이 하자는 데가 많아져서 처음엔 마음이 들떴댔어요. 그런데 욕심을 한 발 접고 가진 걸 동네와 자식들한테 나누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신용이 되고 사람이 되어 곁에 남았죠. 욕심을 다스린 게 곳간을 지킨 겁니다. 자, 그럼 이 쇠는 언제 들어오느냐? 재물의 큰 문이 가장 활짝 열리는 건 일반적으로 가을 기운이 천간으로 곧장 드는 2030년 경술년과 2031년 신해년이에요. 그동안 단련한 게 값으로 매겨지기 시작하는 때죠. 그러니 혹시 로또 한 장이라도 재미 삼아 걸어보실 거면 아무 날이 아니라 바로 이 가을 기운이 드는 무렵에 맞추시는 게 그나마 내 결에 맞아요. 다만 이건 닭띠라는 띠하고 태어난 해만 보고 말씀드리는 큰 흐름이에요. 이 시기에 내 대운까지 그 재물을 받쳐주면 크게 피고 아니면 약하게 지나가기도 해요. 그 대운이 나한테 정확히 언제 오는지는 태어난 달과 날, 시까지, 그러니까 내 8글자 전체를 봐야 정확합니다.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쇠 기운과 친해지시려면 흰색이나 은색 계열을 가까이 두시고 서쪽 방향 그리고 주변을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좋아요. 생강이나 고추 같은 매운맛도 쇠 기운에 도움이 되고요. 다만 내 사주에 그 쇠가 진짜 충분히 있는지 올해 내 재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건 영상으로는 못 봐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올려둔 링크에서 생년월일만 넣으시면 내 쇠가 어디 있는지 1분 만에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957년생 어르신들께는 지금이 평생 단련한 게 값으로 매겨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단 올해는 욕심내기보다 나누실 때 그 재물이 지켜지니 한 발 물러서서 베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1957년생 당신은 쇠입니다. 핵심은 나누는 거예요. 올해는 같은 불이 겹쳐 사람이 몰리는 해라. 혼자 욕심내기보다 나눌 때 재물이 지켜집니다. 다음은 1969년생 기은년 어르신들. 올해 58비시죠. 바로 결론 갑니다. 1969년생 당신의 재물은 물입니다. 왜 물이냐? 기은년은 천간이 기토, 밭이나 정원처럼 곡식을 길러내는 부드러운 흙이에요. 이 흙이 다스리는 게 물이라 물이 곧 당신의 재물이 됩니다. 그럼 이 물 재물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물은 흐르고 모이고 깊이 고이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1969년생의 재물은 흐름을 잃고 사람과 정보가 모이는 데서 나옵니다. 유통이나 거래, 사람을 잇는 일, 지혜와 정보를 다루는 일, 그리고 한 곳에 깊이 고여 쌓이는 자산이죠. 너른 밭이 물을 가둬 곡식을 기르듯 당신이 모으고 가둔 그것이 곡간이 됩니다. 사주에 임수, 계수, 그리고 해수, 자수 같은 물 글자가 있으면 그게 바로 당신의 곡간입니다. 자, 그런데 1969년생은 올해를 정말 잘 쓰셔야 해요. 왜냐면 1969년생한테 올해 병원년 불기운은 문서와 귀인을 뜻하거든요. 명리에서 이걸 인성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는 계약서, 자격, 문서, 그리고 나를 끌어주는 윗사람이나 귀인이 들어오는 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58번 노후 자산의 틀을 마지막으로 다듬을 나이인데 그 자산을 키우는 다리가 바로 문서와 사람이거든요. 좋은 계약 하나, 나를 알아봐주는 귀인 한 사람이 올해 내 물길을 크게 터줄 수 있어요. 신호는 새로운 계약이나 자격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오거나 한동안 연이 없던 윗사람, 스승 같은 분이 다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배움의 자리가 열리기도 하고요. 그러니 올해는 문서를 꼼꼼히 챙기고 귀인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본 한 어르신은 50 후반에 일이 정체된 것 같아 답답해 하셨는데 예전에 인연 있던 분이 좋은 자리를 소개해주면서 계약 하나가 성사됐고 그게 물꼬가 되어 흐름이 확 바뀌었죠. 사람과 문서가 물길을 터준 겁니다. 단 한 가지, 물은 가둘 그릇이 단단해야 고이지 그릇이 약하면 들어와도 새어나갑니다. 욕심내서 한꺼번에 크게 받으려다 그릇이 못 받치면 오히려 탈이 나요. 그래서 1969년생은 올해 들어오는 문서와 귀인을 잘 챙기되 욕심내지 않고 내 그릇을 단단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 물 재물의 큰 문은 언제 가장 활짝 열리느냐? 일반적으로 겨울 기운이 천간으로 곧장 드는 2032년 임자년과 2033년 개축년이에요. 올해 놓은 문서와 귀인이라는 다리가 그때 가서 진짜 물길로 터지는 거죠. 그러니 로또를 한 장 사신다면 아무 날 아무 번호가 아니라 이 겨울물 기운이 드는 무렵이 그나마 내 결에 맞는 때고요. 다만 이것도 닭띠라는 띠하고 태어난 해만 보고 말씀드리는 큰 흐름이에요. 이 시기에 내 대운까지 받쳐주면 크게 피고 아니면 약하게 지나가기도 해요. 그게 나한테 정확히 언제 오는지는 태어난 달과 날, 시까지 내 8글자 전체를 봐야 정확합니다. 생활에서는 물 기운과 친해지시려면 검정이나 남색 계열, 북쪽 방향,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독서가 도움이 돼요. 미역이나 해산물 같은 짠맛도 물 기운을 도와주고요. 다만 내 사주에 그 물이 진짜 있는지 올해 그 다리를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생년월일만 넣으시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969년생 어르신들께는 지금이 바로 문서와 귀인이 재물의 다리를 놓아주는 때입니다.
올해 들어오는 계약과 사람을 놓치지 마시고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1969년생 당신은 물입니다. 핵심은 문서와 귀인을 챙기는 거예요. 올해 들어오는 계약과 사람이 재물의 달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런데 다음 나이대는 올해 운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엔 닭띠 중에서도 무게가 가장 큰 나이대예요. 이번엔 1981년생 신유년 선생님들 올해 46이시죠. 결론부터요. 1981년생 당신의 재물은 나무입니다. 왜 나무냐? 신유년은 천간이 신금, 잘 세공된 보석이나 정교한 칼날 같은 단단하고 예리한 쇠예요. 이 쇠가 다스리는 게 나무라 나무가 곧 당신의 재물이 됩니다. 그럼 이 나무 재물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나무는 심고 가꿔서 키워내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1981년생의 재물은 한 방이 아니라 차근차근 키워 올리는 데서 나옵니다. 새로 일군 사업 가르치고 길러내는 일, 기술을 키우는 일, 그리고 시간을 들여 자라나는 자산이죠. 예리한 칼이 나무를 다듬어 제목을 만들듯 당신이 키워낸 그것이 곡간이 됩니다. 사주의 간목, 을목 그리고 인목, 묘목 같은 나무 글자가 있으면 그게 바로 당신의 곡간입니다. 자, 그런데 1981년생은 올해를 특히 잘 보셔야 해요. 왜냐면 내 나이대 중에서 결제 고객도 가장 많고 무게가 가장 큰 나이대가 바로 1981년생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병오년 불기운이 1981년생한테는 일과 직책을 뜻합니다. 명리에서 이걸 관성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는 내가 맡는 자리, 책임,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흐름이 들어오는 해라는 거예요. 46이면 한창 자기 자리를 굳힐 나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1981년생한테는 지금 그 자리에서 인정받는 게 곧 재물의 달이입니다. 올해 맡게 되는 자리와 인정이 바로 내 나무를 키우는 햇볕이 되는 거예요. 당장 통장에 큰돈이 꽂히는 게 아니라 올해 자리를 잡고 인정받아 둔 게 나중에 재물로 자라납니다. 신호는 새로운 직책이나 책임 있는 자리를 제안받거나 그동안 한 일을 윗사람이 알아봐 주는 거예요. 일이 늘고 어깨가 무거워지지만 그게 곧 성장이고 재물의 씨앗이에요. 제가 본 한 분은 40 중반에 책임 있는 자리를 맡게 돼서 처음엔 버겁다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인정받으면서 차근차근 자기 영역을 키워가셨고 그게 나중에 든든한 자산으로 자랐죠. 맡은 자리가 나무를 키운 겁니다. 단 한 가지, 자리와 책임이 무거워질 때 너무 무리하면 몸이 먼저 지칩니다. 일을 받되 속도를 조절하시고 키우는데 시간을 주셔야 해요. 나무는 하루아침에 크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 나무 재물의 큰 문은 언제 가장 활짝 열리느냐? 일반적으로 봄 기운이 천간으로 곧장 드는 2034년 갑인년과 2035년 을묘년이에요. 올해 자리 잡고 인정받아 둔 그 자리가 그때 가서 진짜 재물의 나무로 자라오르는 거죠. 그러니 로또 한 장 재미로 거실 거면 봄 기운이 드는 이 무렵에 맞추시는 게 그나마 내 흐름과 결이 맞고요. 다만 이것도 닭띠라는 띠하고 태어난 해만 보고 말씀드리는 큰 흐름이에요. 이 시기에 내 대운까지 받쳐주면 크게 피고 아니면 약하게 지나가기도 해요. 그게 나한테 정확히 언제 오는지는 태어난 달과 날, 시까지 내 8글자 전체를 봐야 정확합니다. 생활에서는 나무 기운과 친해지시려면 초록이나 푸른 계열, 동쪽 방향, 그리고 아침 산책이 도움이 돼요. 매실이나 식초 같은 신맛도 나무 기운을 도와주고요. 다만 내 사주에 그 나무가 있는지, 올해 맞는 자리를 어떻게 키워가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생년월일만 넣으시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981년생 선생님들, 지금이 바로 자리에서 인정받으며 재물의 다리를 놓는 때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1981년생, 당신은 나무입니다. 핵심은 자리에서 키우는 거예요. 올해 맞는 직책과 인정이 곧 재물의 달이니 무리 말고 차근차근 키우세요. 마지막으로 1993년생 계유년 선생님들, 올해 34이시죠. 결론 갑니다. 1993년생, 당신의 재물은 불입니다. 왜 불이냐? 계유년은 천간이 개수, 이슬이나 가랑비처럼 맑고 부드러운 물이에요. 이 물이 다스리는 게 불이라 불이 곧 당신의 재물이 됩니다. 그럼 이 불 재물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불은 밝히고 드러내고 뜨겁게 타오르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1993년생의 재물은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데서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 보여주고 알리는 일, 콘텐츠나 브랜드처럼 나를 빛내는 일, 그리고 열정과 추진력으로 단숨에 키우는 자산이죠. 맑은 물이 불을 알맞게 다스리듯 당신이 드러내고 빛낸 그것이 곡간이 됩니다. 사주의 병화, 정화 그리고 사화, 오화 같은 불 글자가 있으면 그게 바로 당신의 곡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993년생만의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내 나이대 중에서 유일하게 올해가 그대로 재물의 해입니다. 왜냐면 올해 병오년이 바로 불의 해거든요. 1993년생의 재물 글자가 불인데 올해 그 불이 천지에 가득 차게 들어오는 거예요. 명리에서 올해 운이 그대로 내 재성, 그러니까 내 재물로 작용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이대는 몇 년 뒤에 재물의 큰 문이 열리는데 1993년생은 올해부터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올해와 내년 2026년과 2027년이 바로 재물 기운이 직접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로또든 뭐든 한번 노려보실 거면 닭띠 중에선 올해와 내년이 그 결이 가장 먼저 선 때고요. 신호는 내가 버리거나 드러낸 일에서 기회가 들어오거나 사람들 눈에 띄고 알려지면서 돈이 따라붙는 흐름이에요. 막내라고 가볍게 보실 게 아니에요. 닭띠 중에서 올해 재물문이 가장 먼저 열려있는 나이대니까요. 단 한 가지, 불은 잘 다스리면 따뜻하게 빛나지만 너무 거세면 금세 타올랐다 꺼집니다. 올해 들어오는 기회를 욕심껏 한 번에 다 태우려 하지 마시고 들어오는 재물을 담을 그릇을 함께 키우셔야 해요. 차근차근 쌓아야 그 불이 오래갑니다. 다만 이것도 닭띠라는 띠하고 태어난 해만 보고 말씀드리는 큰 흐름이에요. 올해 그 재물 기운에 내 대원까지 받쳐주면 크게 피고 아니면 약하게 지나가기도 해요. 그게 나한테 얼마나 어떻게 오는지는 태어난 달과 날, 시까지 내 8글자 전체를 봐야 정확합니다. 생활에서는 불기운과 친해지시려면 빨강이나 자주 계열, 남쪽 방향, 그리고 나를 표현하고 활동하는 게 도움이 돼요. 나물이나 도라지 같은 쌉싸름한 맛도 불기운을 도와주고요. 다만 내 사주에 그 불이 있는지 올해 들어오는 재물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생년월일만 넣으시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993년생 선생님들, 닭띠 중에서 올해 재물문이 가장 먼저 열린 나이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들어오는 기회를 잘 담을 그릇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1993년생, 당신은 불입니다. 핵심은 드러내고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닭띠 중 유일하게 올해부터 재물문이 열리니 욕심껏 태우지 말고 차근차근 담으세요. 보세요. 같은 닭띠인데도 재물 글자가 쇠, 물, 나무, 불 이렇게 네 군데로 완전히 갈리죠. 그리고 그 재물의 큰 문이 열리는 때도 1957년생은 2030년 무렵, 1969년생은 2032년 무렵, 1981년생은 2034년 무렵, 그리고 막내 1993년생은 바로 올해부터 이렇게 나이대마다 차례로 다릅니다. 이렇게 같은 닭띠인데도 재물 글자도 그 문이 열리는 때도 핵심도 다 달라요. 그래서 띠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말년에 재물 들어오는 사람의 특징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죠. 내 재물 글자를 가졌느냐, 그리고 그게 들어오는 때를 아느냐, 여기에 그걸 담을 그릇이 단단하냐까지 이 세 가지, 내 글자, 내 때, 내 그릇은 다 내 8글자를 봐야 정확합니다. 이 나이에 사주가 다 무엇냐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점이 아니라 평생 모르고 지나칠 뻔한 내 노후의 흐름을 한번 들여다보는 일이에요. 내 재물 글자가 뭔지, 그게 언제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기운에 딱 맞는 내 행운의 번호와 가장 좋은 날까지 생년월일만 넣으시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 날, 아무 번호가 아니라 내 사주가 정한 내 번호, 내 날이요. 채널 설명란하고 고정 댓글에 무료로 보시는 링크를 올려뒀어요. 영상에서 번호를 직접 불러드리지 않는 건 사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것은 내 8글자로 봐야 정확합니다. 운에 맡기시는 게 아니라 내 재물의 때를 아는 어른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닭띠 영상에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내용으로 다음 편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미라클온세, 당신의 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알림도 부탁드려요.